오늘은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그 리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견훤과 왕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견훤과 왕건이 어떻게 대립하는 리더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은 무의식이지요. 거기서는 종종 기대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문경시 가은읍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오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금하굴인데요. 견훤의 탄생설화가 전해오는 굴입니다. 오색찬란한 빛의 근원이었던 이 굴에는 큰 지렁이가 살았답니다. 큰 지렁이라면 구렁이일까요? 어쨌든 그 지렁이가 바로 견훤에게 정기를 전해준 견훤의 아버지랍니다. 견훤의 아버지는 지렁이였다? 반면에 견훤과 결었던 왕건은 어떨까요? 왕건은 용왕의 외손자라고 합니다. 이 탄생 설화들 속엔 혼돈의 시대, 실패한 영웅과 성공한 영웅에 대한 이 땅의 평가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아귀다툼하는 아수라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 역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리더들이 많지만 시대가 원하는 한 사람의 리더를 꼽으라면 저도 역시 지렁이 아들 견훤보다는 용의 손자 왕건을 꼽겠습니다. 천년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길게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왕건은. 알려졌던 왕건은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29명의 부인에게서 34명의 아이를 두었다고 합니다. 젊은 날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왕건이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살았을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왕건에게 있어 결혼은 호색이 아니라 정책이었습니다. 천년신라는 망해가고 망해가는 나라에서 호족 세력들은 날뛰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건의 혼인은 세력을 규합해가는 방법이고 동시에 왕건이 사라진 미래에 왕권 다툼이 얼마나 치열할지를 예고해주는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서 누가 편안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좋은 준비는 당장의 생존을 감당하는 것이겠지요. 세력과 세력을 연합시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의지라든가 신이라든가 하는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생존의 필요겠지요. 그렇지만 생존의 필요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의리나 신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리더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라를 침공한 견훤은 경혜왕을 죽이고 노략하고 마침내 왕비를 겁탈했습니다. 무능한 신라를 철저히 능멸한 견훤은 그 자리에 자기에게 고분고분할 이름뿐인 왕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경순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경순왕이 고분고분하게 군 것은 견훤이 아니라 왕건에게였습니다. 견훤과 궁예는 망해가는 신라를 누르고 압박했습니다. 칼의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건은 칼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를 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인 신라였으나 천년을 버틴 신라인의 심지가 신라 문화의 힘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섬세하게 접근한 겁니다. 신라가 그를 섭섭하게 해도 모르는 척 넘어가주며 신라의 공을 들입니다. 918년 마침내 왕건은 고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견훤은 바로 축하 사신을 보냈지만 신라는 모른 채 합니다. 2년 후에야 겨우 사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왕건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심으로 신라에게 손을 내밉니다. 927년 팔공산 전투 때 신라를 돕기 위해 전투에 나선 왕건은 거기서 폭망하지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올해는 버티지 못할 신라를 위해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래도 천년의 문화를 이어온 신라인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요. 경순왕은 928년 왕건을 경주 동군 월지로 초대해 감사의 주연을 베풉니다. 왕건은 종자 50명과 함께 경주에서 수십일간 머뭅니다. 삼국유사가 말합니다. 견훤이 왔을 때는 이리때 범때가 경주 시내를 헤집고 다니는 것 같더니 왕건이 왔을 때는 마치 부모를 대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일까요? 935년 10월 마이태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순왕은 신라를 왕건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왕건은 장녀 낙랑공주를 망한 신라의 왕아닌 왕 경순왕과 혼인시킵니다. 왕건답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의 뜻을 얻지 못해 점점 더 화란이 일어나게 된다며 탄식하던 경순왕. 피바람 몰아치던 그 시기에 칼끝을 걷듯 살아온 그 인생은 그래도 무고한 백성의 피를 아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경순왕은 무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무능을 알았던 점에서 그는 무능하면서도 무능한지도 모르는 리더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경순왕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때서야 빼앗길 일이지 천년의 사직을 어찌 그리도 선선히 넘겨주느냐는 마이태자의 결기가 훨씬 힘이 있고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견훤의 리더십이냐 왕건의 리더십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포용의 리더 왕건이 아닐까요? 더 이상 참고 견디기 어려웠을 때 경순왕의 선택은 노예로 길들이려는 견훤이 아니라 망자의 품위를 인정해준 왕건이었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에 주목합니다.